안녕하세요. 행복한 다육생활을 하고 있는 행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화분에다가 바니쉬를 먼저 발라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지고 나온 요거의 바니쉬가, 요거는 수성 바니쉬라고 해서 조금 저렴한 건데 작년에 쓰다가 남은 거고요. 예전에 이제 화분을 만들 때, 작년이 아니고 벌써 1년 반이 넘었네요. 근데 뭐 멀쩡하게 잘 사용하고 있던 거니까 뚜껑은 와 세다. 뚜껑이 조금 굳었어요. 천천히 영상을 끄고 따야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전에 사용하던 게 전부 다 사용을 해버려 가지고 요번에 새로 구매한 아크릴 바니쉬예요. 그리고 아크릴 바니쉬 요게 훨씬 더 조금 용량은 작은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싼 거고요. 요거 이제 작업을 먼저, 이거 이제 초벌 작업에는 요거 수성 바니쉬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젯소를 칠하고, 젯소는 왜 칠하냐면은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바탕색이 이렇게 이런 색감이 남아 있으면 제대로 이렇게 색감을 생성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젯소로 밑바탕을 칠해주는 겁니다. 도화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크릴 물감을 발랐을 때 원하는 색감이 예쁘게 채색이 되는 거고요. 젯소를 칠하고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제 원하는 디자인으로 칠을 한 다음에, 마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아크릴 물감, 바니쉬인데요. 요거 수성 바니쉬는 광이 있어요. 유광이고, 요거는 무광입니다. 근데 아크릴 바니쉬는 무광이라도 약간의 반광택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마무리 작업 때 전부 다 아크릴 물감까지 칠한 다음에 나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칠해 줄 거고요. 1차적으로 요거 이제 제가 사용하던 거, 요거 뚜껑을 따가지고 와서 요거를 제일 먼저 칠해 준 다음에 말릴 거예요. 요거는 제가 요즘에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죽을 시켜서 먹고 있는데, 요거 죽 그릇입니다. 여기에다가 요거를 조금 덜어줄 거예요. 이 정도 덜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물을 조금 섞어야만이 붓이 좀 매끄럽게 잘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섞진 않아요. 조금만 섞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붓은 제가 두 가지로 준비를 했는데요. 요거는 너무 거칠고 뻣뻣해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요거 이제 스펀지부터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한번 칠을 해볼 건데요. 카메라를 조금만 조절할게요. 우선은 한 개를 칠을 했는데요. 거품이 있었던 자국 없이 깔끔하게 잘 됐고요. 요거는 이제 첫 번째 칠한 거 말려놓고요.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칠을 해줄 건데요. 이렇게 해서 속 안에부터 물구멍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칠해줘야 되고요. 제일 무너지기 쉬운 곳이 물구멍 쪽하고 다리 쪽입니다. 다리 쪽이 이제 제일 쉽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구멍 쪽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소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사용해봐야 알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실험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분 댓글에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하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조금 과감하게 도전을 잘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칠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다리 쪽에 워낙 강한 열로 인해서 흙이 탔어요. 이 흙이 탔기 때문에 까매졌는데, 이것도 이제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젯소를 칠해주면은 이제 젯소는 하얀색이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하얀색으로 감춰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크릴 물감 칠하면은 아주 본연의 색감을 잘 표현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두 다 칠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다리 사이에 꼼꼼하게 이런 부분, 그리고 요거 이제 코사지 같은 거 문양 붙인 곳 이런데 아주 꼼꼼하게 잘 칠해주면 물이 스며들지 않아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하셔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바니쉬는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따가 한 번 더 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세 개째예요. 이것도 제가 이거는 성공작으로 잘 만드는 거예요. 태우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한번 칠해 볼게요. 그래도 예전에 그 물감이든 뭐 이런 거 부자재를 사용했던 게 그대로 잘 보관을 해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사용하니까 아무런 이상 없이 부드럽게 잘 칠해지는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하면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요. 커가지고 용량이 바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크릴 물감도 골고루 색깔이 뭐 몇 색이더라? 56색인가? 36색인가? 56. 그렇게 샀는데 이제 제가 추가로 검정색 큰 거하고 화이트 큰 거하고 두 가지는 추가로 더 구입을 해가지고 색깔을 조금 이렇게 믹스를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아크릴 물감도 뭐 그때 쓰고 지금 거의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흰색만 조금 많이 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 모자란 색상은 다이소에 가서 한두 개씩 이렇게 별도로 구매해가지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전부 다 칠을 해줬고요. 이 사이사이까지. 이거 이제 거품은 나중에 사라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칠해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 바니쉬는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마르면 한 차례 더 해서 두 차례 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물감까지, 아크릴 물감까지 전부 다 칠한 다음에 그때 마지막으로 마감할 때 한 번 더 칠해주고 이렇게 세 번을 총 칠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양이 이제 워낙 큰 거를 제가 사가지고 한참 오랫동안 써도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이거 쿠팡에서 구입을 해갖고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알 거예요.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바니쉬가 약간 그래봐야 한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할만합니다. 뭐 수십 개도 더 칠하니까. 수십 개가 뭐예요. 전에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제가 이제 조그맣게 만드는 거는 에어프라이기에 구웠어도 지금까지 잘 남아 있고요. 화분이 조금 크기를 크게 만드는 거는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무너지더라고요. 장마철에 이제 비를 줄구장창 맞으니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좀 작게 만드는 거를 선호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시행착오 끝에 부탄가스에 굽는 방법까지 알아냈으니까 한번 큰 사이즈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또 흙을 주문을 했습니다. 백자토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소성하는 걸로는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는 가마에 소성할 때 이제 물레나 이렇게 물작업 이렇게 전문가분들 해가지고 만들어야만이, 물작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야만이 그거는 갈라지지 않고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옹기토로만 우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요즘 화분값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뭐 비싼 거 공방분은 작가분 이런 거는 비싸지만
뭐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그리고 국내 국산 화분 중에서도 저렴한 거 물레 화분 이런 거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만들어 써도 되는데 좀 재미죠? 시간 때우기 좋고 멍 때리기도 좋고. 그 화분 색깔을 조금 진한 색으로 할 것 같으면 요거 탄 자국도 그대로 제수 안 칠하고 바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획으로는 조금 연한 색 파스텔 톤으로 해서 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히 이제 제소는 칠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아크릴 물감 칠할 때 이 흙물 이렇게 탄 자국이 없었다면 물풀 있거든요. 흙물풀 그거를 이렇게 섞어 가지고 칠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데 요거는 이제 탄 자국도 있고 해서 젯소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파스텔 톤으로 좀 밝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젯소를 필수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6개 칠을 했습니다. 오늘은 9개 칠을 하고 나머지 이제 제가 조금 터졌거나 한 거는 좀 보수를 해가지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름 자국이 아니고 완전히 흙이 탄 거기 때문에 붓에 묻지도 않아요. 그름은 아닙니다. 예전에 만들어 본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지 어디서 배우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초보 때 했었다는 거. 근데 그게 이 정도 크기까지는 괜찮은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중형 화분 한 뭐 13cm 이 정도 되는 화분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니까 그게 이제 장마지고 했을 때 뭐 줄구장창 비를 맞고 하니까 고무풍선 무너져 내리듯이 홀라당 옷을 벗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웃겼어요. 웃기고 속상했어요. 그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무너지지 않게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굽는 방법을 자꾸만 시행착오를 거쳐서 생각을 해낸 거고요. 꼭 가마에다만 구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번쩍하는 아이디어가 생각나니까 엄청 기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자꾸 에어프라이기에 구워 보니까 그게 솔직히 2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대 열이 강한 열이 20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자기가 구워진다라는 거는 언감생심이었고요. 바니쉬 작업은 2번 칠을 해서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다음에 젯소 칠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